불가항력적인 희생이었다는 뜻밖에 안 됩니다. 이제 모든 국민은 위험에 처하면 스스로 탈출해야 합니다. 네, 오늘 9시 뉴스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판결을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세월호 구조 책임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해경 지휘부 10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의 판결입니다. 우리 사회를 2014년 이전으로 돌려보낸 판결이다. 재판부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법원이 이런 결정을 한 이유는 선장과 선원이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하거나 또 세월호가 단 10분 만에 침몰한 참사 당시의 상황을 해경 지휘부가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판단입니다. 따라서 업무상 과실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 판단과 근거 과연 타당한지 따져보겠습니다. 네, 세월호 유가족의 법률 대리를 맡아온 이정일 민변 세월호 TF 단장 저희 스튜디오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우선 판결 직후 좀 어떠셨습니까? 예, 저도 판결문을 듣기 위해서 1시간 반 동안 법정에 있었는데요. 판결 결론을 듣고서는 좀 참담한 심정이었고 가족들도 아마 세월호 참사 직후에 어떤 상황으로 되돌아간 그런 심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참사 당시 해경은 승객을 구조하지 않았고 검찰은 책임자에 대해서 특히 해경 지휘부에 대해서 수사와 기소도 하지 않았고 근데 이번에 생명 안전과 관련돼서 법원도 나름대로 기준을 수립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국가의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법원이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판결, 특히 해경 지휘부에 변명만 들어준 판결을 하니까 아마 세월호 유가족은 세월호 참사 당시의 직후 상황의 심정이 자연스럽게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핵심은 네. 당시에 구조를 했던 이제 구조대원들 해경에 현장에 투입된 해경은 책임을 이제 물고 지금 판결을 받았는데 유죄 판결을 그 지휘부의 보고를 받고 또 지시를 내린 더 윗선은 무죄 판결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 이제 관리 책임은 있지만 업무상 형사 과실을 물을 수는 없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이번 판결에 대해서 만약에 이번 판결처럼 침몰 상황의 긴박성도 인식하지 못했고 오인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제로 해경 지휘부에 대한 면죄부를 주게 되면 위기에 처한 국민이 구조 책임자의 그 긴급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오인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각자 도생해야 된다라는 상황을 경우를 전제하게 되면 좀 참담한 판결인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더더구나 123 정장에 대한 판결과 내용적인 면에서 모순된다는 측면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네. 여기 지금 잠깐 띄워놨는데 네. 이제 말씀하신 게 목포해경의 전 123 정장 이제 김경일 정장이었는데 이제 이런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네. 이제 법원은 당시에도 그러니까 서로 다른 법원입니다만 이렇게 유죄 판결을 하면서도 김경일 전 정장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좀 가혹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휘부와 공동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이번에 좀 정반대로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그때의 상황을 좀 더 복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해경은 그 세월호 참사 당시 8시 57분에 사고 접수를 받습니다. 사고 접수의 정보는 세월호가 45도로 기울고 있고 승객 350여 명을 태운 채 침몰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접수를 했던 거죠. 그래서 해경 123 정장이 사고 현장으로 파견되는 구조 세력이었고 그 다음에 목포해양경찰서, 그 다음에 서해청, 해경본청은 구조 지휘를 총괄해야 되는 구조 세력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123 정장은 구조 현장에서 눈과 귀가 되고 해경 구조본부는 머리가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승객들을 구조해야 됐던 거죠. 그런데 특히 해경 구조본부는
구조 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혹은 취득된 정보가 전파되지 않았을 때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파악된 정보를 전파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전제하에 강주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출동하고 있는 123 정장이 세월호와 교신을 포기하고 구조 사항 자체를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과실 책임을 일단 첫 번째 인정했고요. 그리고 현장 도착 후에는 세월호가 45도로 기울었고 갑판과 해상에 아무도 없다면 당연히 450여 명의 승객들이 선내에 있다라고 전제하고 유효적절한 방법인 123 정장에 비치되어 있는 대공 마이크를 통해 가지고 태선 지시를 했었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과실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45도로 기울어져 있는데 승객들은 다 안에 있었는데 네. 퇴선 조치를 안 했다면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머리에 해당하는 지휘부는 책임은 있다는 건데요. 네. 이 재판부는 근데 네. 형사 책임까지는 물을 수 없다 네, 이렇게 네. 얘기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번 판결에서 해경 지휘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123 정이 사고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구조 사항을 파악하지 않았고, 그리고 파악된 정보, 특히 진도 VTS에서 준 아주 중요한 정보를 서로 전파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해경 구조 지휘부도 123 정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과실 책임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 거죠. 두 번째, 세월호가 45도로 기울었고 갑판과 해상에 아무도 없다면 당연히 선내에서 대기하고 있고 진도 VTS 전 정보는 선원들조차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정보를 줬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해경 지휘부도 123 정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태선 조치를 했었어야 된다라는 게 합리적인 지시 사항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해경 지휘부의 책임도 묻는 것이 타당한데 그 점에 있어서 서로 배치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들을수록 좀 납득이 안 가는 판결인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